자, 제약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도 되나요? 근데 제약주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약과 관련이 있는 산업이지만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약주에 대한 산업 특성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제약주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건강을 파는 사업, 그리고 미래를 사는 투자다. 우리가 말 그대로 약을 먹는 이유,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 대부분 먹잖아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혹은 병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결국엔 건강을 팔아서 사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우리가 경기와 상관이 없다, 이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단어로 필수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프면 뭘 먹어야 돼요?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, 자, 반드시 경기와 상관이 없이 꾸준한 수요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사는 투자,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볼 수 있겠죠. 자, 단기적 시황에 대한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대표적으로 이 제약주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따져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아래에다 정리를 해왔거든요. 자, 신약 개발. 말 그대로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약을 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제약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, 임상에 대한 성공. 자, 이 신약을 개발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이 유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. 사실상 제약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이 뭐 항암 치료제를 개발했다. 근데 그 항암 치료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, 유통되고 있는 이 항암 치료제보다 조금 더 효과가 월등하더라 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가 있어요. 다만 임상에 대한 실패가 이루어졌을 경우엔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만큼 올랐던 주가가 반납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임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주식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. 자, 세 번째, 기술 수출이에요.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이제 기존에는 신약 개발과 임상 성공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이 신약을 개발하고 이 신약에 대한 개발 과정들을 기술로서 수출하는 단계를 많이 걷고 있어요. 타국들, 전 세계적인 이 제약 업체들과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요즘 여기에 대한 실적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